유독 다른 발전소에 비해서 사망사고가 많았습니다. 왜 그럴까 했습니다. 비슷비슷해야 될 텐데 서류를 조작한 사람은 감사원 결과가 있을 때까지 내부에서 엄호하셨고 소위 내불고발자는 징계하고 이게 서부발전의 행태입니까? 결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오로지 이 비용 절감을 위해서 그렇게 해온 거 아닙니까? 포괄적으로 보면 석탄발전소는 조기에 폐쇄하는 게 정답입니다. 설계 수명 30년이 되면 당연히 폐쇄해야 할 거고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경우는 대략 한 2040년이면 전체가 다 아마 문을 닫아야 될 겁니다. 그렇지만 운영 도중에는 가급적이면 국민의 건강에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운전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죠? 네. 안타깝게 우리 김용규 씨가 사망한 발전소입니다. 유독 다른 발전소에 비해서 사망사고가 많았습니다. 왜 그럴까 했습니다. 2018년에 감사원에서 그 서부발전의 곽경문 부장이 비리 혐의로 고발됐죠. 네. 그래서 지금 구속됐죠. 네. 서부발전이 2010년경에 오픈블루라고 하는 회사와 일종의 공급 계약을 체결하는데 페이퍼 컴퍼니입니다. 이 공급사가 지급해야 될 돈을 이 회사가 파산했다고 하는 서류를 조작해서 서부발전에서 돈을 지불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이 오픈블루라고 하는 회사 서부발전의 공급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석탄 무역 실적이 전혀 없는 영국 버진 아일랜드의 근거를 둔 페이퍼 컴퍼니였습니다. 맞죠? 네. 그런 회사가 어떻게 선정될 수 있습니까? 선정 배경에 대해서는 정확히 저도 잘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이라도 좀 확인해 보십시오. 네.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이 오픈블루라고 하는 회사의 대표가 당시 새누리당 부산시당 불교특별위원장이었다고 합니다. 그런 사실 압니까? 얼핏 들은 것 같긴 합니다. 이 MB 자원외교의 한 단면 아닙니까? 석탄 공급 실적이 하나도 없고 품질 성적서는 조작했고 파산을 하지도 않았는데 파산한 것처럼 조작해서 28억 원의 돈을 대납했습니다. 그렇죠? 네. 굉장히 큰 사건 아닙니까? 네. 곽경문 씨라는 사람이 사장님 지위에 있었던 사람도 아니고 사장님 밑에 기술본부 밑에 발전 운영처 밑에 연료 조달실 밑에 있는 부장입니다. 부장이 어떻게 이 일을 혼자서 다 조작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조직 체계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고요. 현재 보여주시는 직위 체계는 현 조직인 것 같고요. 그 당시에는 좀 다른 것 같은데 어떻든 그 위에 상급자가 분명히 있던 건 사실입니다. 그 상급자는 이 사건에 연루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당시에 감사원에서 철저히 감사를 했는데 곽명문 본인 외에는 다른 사람들이 관여되어 있지 않는 걸로 감사 결과를 통보를 받고 감사원에서 당사자만을 형사 고발하도록 그렇게 통보를 받았습니다. 제 식구 감사하게 한 거 아닙니까? 감사원에서 저희들한테 감사원은 그렇고 이 시작 시점으로 보면 그러니까 공급 계약을 맺을 수 없는 사실상 페이퍼 컴퍼니가 공급사로 체결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 과정을 다 엄호하거나 덮어준 게 있습니다. 그 내용을 몰랐다고 하면 그거는 조직 전체가 무능한 거고 알았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을 누군가가 더 져야 하고 그런데 그거를 꼬리 자르기 한번 하고 말아요? 관련해서 저희 방에서 자료를 요구를 합니다. 인도네시아의 석탄 수입 과정에 문제가 많다. 그래서 당시 자료를 좀 가져와 봐라 라고 했더니 당시에 내부 결제한 자료에는 그 오른편에 있는 겁니다. 주로 인도네시아 석탄이 열량이 성적서보다 항상 낮다. 성상 불균일 가능성이 높다. 열량 불균일이 심각하다. 이런 내부 보고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방에 제출한 보고에는 그런 내용을 싹 빼고 보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확인을 해보니까 아마 이 보고서 형식을 중구발전 그 보고 양식에 맞춰서 그걸 참고해서 작성을 하다 보니까 아니 사장님, 네? 요 보고서 그냥 보면서 봐보세요. 네, 아니 뭐 잘못되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왜 그랬는지 그 경위를 파악해서 보고를 하십시오. 저희가 예측한데 인도네시아산 석탄 공급 과정에 문제가 많다는 사실을 은폐하려고 그런 거 아닙니까? 여튼 그 후에 인도네시아 뭐 현지 실사를 하셔서 여러 가지 내용들을 파악을 했는데 이후에 이것을 어떻게 조치할 거냐 이게 참 걱정입니다. 그 과정에 인도네시아 석탄이 문제가 많다고 하는 사람을 내부에서 징계하십니다. 징계 과정에서 징계 당하신 분이
소송을 냈는데 승소합니다. 그런데 또 서부발전이 항소합니다. 그러니까 서류를 조작한 사람은 감사원 결과가 있을 때까지 내부에서 엄호하셨고, 문제가 있다는 사람은 소위 내볼고발자는 징계하고, 이게 서부발전의 행태입니까? 감사원 지적했던 그 직원은 저희들이 뭐 해직을 시키고자 하더라도 최종적으로 법원의 결정이 안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치할 수가 없었고요. 본인이 그 인도네시아 현지 법인으로 가 있을 때 우리 감사실에서 해외 사업의 그 성과 실적 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업무 처리에 좀 부적절한 면이 있어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아마 징계 조치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업무 처리의 부적절성은 핑계고, 사실상 서부발전이 저질 석탄을 수입하는 과정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걸 덮으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뭐 그런 의도로 했으리라고 보지는 않고 있는데요. 그래서 스트레스 받거나 이렇게 해서 내부고발자가 오히려 불이익을 당할 사례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혹시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라고 봤더니요, 저열량탄이 고열량탄보다 비쌉니다. 그러니까 인도네시아의 저질탄이 제대로 필터링 되지 않고 그냥 눈에 들어옵니다. 그렇죠? 그게 아마 일부 그런 사실들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인수거절을 한 사례도 있고, 그 품질 불량탄에 대해서는 가격을 삭감하기도 하고, 그럼에도 이제 그 이상 뭐 특별한 제재를 더 이상 하지 않은 것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저열량탄을 싸게 가져와서 공급을 하게 되면 연소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산화탄소 총량도 늘어나고 질소나 황산화물도 늘어난다는 사실 알고 계시죠? 네. 결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오로지 이 비용 절감을 위해서 그런 비용도 아닙니까? 그런 소리 실제 있지 않습니까? 지금 서부발전이 하고 있는 이 행태에 입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대책을 세웠다고는 합니다만, 지금 소위 저열량탄 도입 때문에 국민에 미치는 피해, 그리고 이후의 대책, 이거를 본부국감 이상까지 별도 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적하신 대로 이 연료부서에 이러한